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멘토니 어제 오후장에 갑자기 조금 빠지는 모양새가 연출됐는데 잠 잘 주무셨어요? 네, 잠은 저녁 늦게 자니까 잠 끝날 때까지는 잘 있었는데 네. 어제 사실 방송 멘트용이 아닌 욕을 조금 하시는 그 투자자분들도 좀 많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근데 네. 결국은 갈 종목은 갑니다. 그 갈 종목이라는 거는 성장 섹터, 고배당주 이런 기업들이 갈 거예요. 이슈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이 부분들이 좀 상당히 옥석을 가려야 되겠죠. 다 필요 없이 그냥 이 프로그램만 보시면 됩니다. 주식잔소리 시즌2 이 프로그램만 보시면 향후에 어떤 업종이 올라갈 거고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일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니까 이 프로그램만 시청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같이 갑자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때도 주식 잔소리와 함께 하시면 걱정 없습니다. 혹은 우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도 여러 가지 이슈와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 담아가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주식 잔소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와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전화도 가능하죠.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댓글 참여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손쉬운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이죠, 멘토님? 네, 참여 방법이 좀 서울경제TV는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네.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문자, 전화 다 있죠. 또 하나를 또 준비했죠. 오프 채팅방에서 함께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 채팅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스마트폰에 보면 채팅을 하시죠. 그 위에 보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그 돋보기 모양 클릭을 하시면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주식 잔소리라고 좀 검색을 해보세요. 주식간 잔소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요 밑에 검색 결과 더보기가 있어요. 검색 결과 더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샘플러스 주식 잔소리 이런 방이 나옵니다. 요 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장적인 얘기들을 좀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장전에 특이한 이슈라든가 그다음에 장중에 도는 루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방송을 열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열어드려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이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이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또 이슈와 관련한 질문들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한 잔소리 듣기 전에 오늘 장의 특징주와 검색 상위주 만나보고 오시죠.
네, 일단 오늘장 특징주와 검색상위주 살펴봤는데요. 일단 특징주에서 눈에 띄었던 건 현대바이오 17%가 넘게 올렸었죠. 근데 오늘 이 현대바이오뿐만 아니라 바이오 관련해서 움직임이 괜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도 3.54%, HLB도 3.50% 쭉쭉 잘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바이오 관련해서 오늘 조금 기대감 갖고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 차트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이에요, 사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우선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차세대 췌장암 치료법에 대한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많이 올라갔어요. 5,000원대 있던 주가가 12,000원 부분대까지 좀 상승을 해주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다른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혼자서 우선 박스권역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결국은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은 오늘 시가가 16,600원대예요. 이 자리대를 좀 기준 라인대로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19,000원대 초반 자리대의 저항대가 상당히 좀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자리대를 금일 거래량이 좀 동반하면서 안착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좀 좋기는 한데, 조금 안착 시도가 좀 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안착이 되게 된다라면 그 자리대에서 오히려 더 보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확인 매수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장중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18,000원 이하권역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손절 라인대를 좀 짧게 잡아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18,000원 이하권역 한 17,000원대 중반권역부터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하권역 분할로 보는 대신에 일단은 오늘 기점은 시가 기준에서 깨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HLB도 잘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이슈에 따른 건지 아니면은 현대바이오로 인해 가지고 뭔가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건지, 혹은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얘기가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영향을 또 미친 건지 도통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뭐 어떻게 보세요? 영향은 미칠 수가 있겠죠. 영향 네. 미칠 수가 있는데, HLB 같은 경우도 과거에 좀 큰 폭의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지금 그 시장의 흐름들로만 놓고 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가 사실 선진 시장하고 이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섹터들 전부 자체가 선진 시장을 따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선진 시장 자체가 제약바이오 섹터 이렇게 강한 그런 모습들은 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도 일단 대형 M&A가 좀 있었어요. 뭐 미용 관련해서 45%의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뭐 메디톡스라든가 휴젤 뭐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나와주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HLB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뭐 기술적인 반등이다, 뭐 이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 고민거리는, 과거에 2016년도 말에서 2017년도 넘어왔을 때의 금융투자 쪽에서 베팅을 했던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중에 상당 부분을 좀 차지하는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쪽이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조정폭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가격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보게 되면 HLB를 기준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HLB 같은 경우는 과거에 좀 상승을 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가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이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발 물러서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HLB처럼 지지 라인대를 지지해주고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좀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메디톡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네.
0.6%예요. 0.6%인데 다행인 부분들은 올라갔다가 가격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봐도 괜찮지 않을까. 대신에 손절폭은 좀 짧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쪽은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휴젤 같은 기업도 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도 저점 자리대가 나오고 난 이후에 작년에 좀 나왔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저점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여전히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휴젤 같은 경우는 정배열 초위권역에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제약바이오 쪽보다도 일단은 차트의 모양새는 좀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모든 제약바이오 쪽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제약바이오 쪽도 이렇게 기간 조정 형태로 들어가면서 이동평균선을 밀집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면 대충 시기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찬바람 불 때쯤, 뭐 이때쯤 되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한번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깨고 내려간 종목을 일단 한 발 빼서 뒤로 물러나서 보는 거고, 저점을 지지해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에 넣어놓고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자 종목으로 좀 편입돼 있는 그런 종목도 있어요. 삼천당 제약이죠. 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점 자리대를 깨지 않고 내려가고 있죠. 저점 자리대를 깨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러면 이 자리대가 만약에 깨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한 발 물러서서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죠. 이 자리대로 37,000원 자리대, 이 자리대를 깬다라면 한 발 물러서서 보는 전략이고, 그렇지가 않다라면 볼 수 있는 거, 올라갔을 때도 매수도 따라 들어가지 말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항대에 부딪히니까 눌러주는 흐름대에 41,000원 이하권역에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게 된다라면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 결국은 실적을 기반한 그런 종목군들이 훨씬 더 움직이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탄력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뭐 어느 정도 임상에 관련되는 신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점을 깨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좀 딱 정리를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장 검색 상위주에 SK하이닉스 올랐었죠. 일단 간밤에 마이크론 1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국 화웨이 관련해서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반도체주 실적이 안 좋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해서 이제 SK하이닉스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삼성전자 비교했을 때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많이 오르는 건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네. 경우는 뭐냐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쪽뿐만 아니라 다른 이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력으로 하는 게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조금 더 탄력을 좀 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좀 더 들어가 보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실 오늘 장 마감 위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실적 네.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좀 우려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역 분쟁이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IT 쪽에 있어서의 업황이 좀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대다수였었어요. 그러면서 올해 연초에 컨센서스를 좀 하향 조정했었는데 2분기 실적을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데 좀 불안한 거죠. 혹시라도 이게 컨센을 낮췄는데 이것보다 더 낮아지면 어떨까 뭐 이런 우려감, 이 부분들 때문에 전날 IT 섹터 전반적으로 좀 많이 밀린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장 끝나고 난 이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간에 8%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네. 그러면서 이제 SK하이닉스 쪽은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게 볼 수 있는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더 강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근데 결국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의 차트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비교 대상이 사실 되지는 않아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기술적인 모습을 보면. 근데 어찌됐든 간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아직까지는 박스권역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이 눌림을 좀 기다려야 되는 전략, 그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단기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는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죠. 조정을 좀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 미국의 정상과 그다음에 중국의 정상이 만나죠. 죄송합니다. 만나게 됐을 때 네. 협상을 계속 이루어 가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라면 흐름들은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니까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IT 섹터가 사실 지수를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IT 섹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IT를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따라 들어가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판단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해야 될까요? 중소형주들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카메라 모듈 쪽도 오늘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파워로직스라든가 뭐 다른 기업들이 있어요. 파트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기업들에 있어서의 리포트는 3분기 때까지 최고 실적을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날 급락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리포트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업황이 좋고 상당히 좋은 기업일수록 계속 목표가를 상향을 합니다. 옛날에 한번 돌이켜보세요. 차화정, 조선주들, 철강주들 했을 때 꼭지에 있을 때도 목표가를 계속 상향 조정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매도가 계속 나왔었고, 그러면 시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의심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자, 파워로직스 한번 볼게요. 파워로직스요. 파워로직스가 큰 폭의 수익을 냈죠, 일단. 근데 어찌됐든 간에 추세는 살아있어요. 중기적인 추세는 61선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급락이 나서 이 자리대를 깨고 내려간다면 무조건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지금은 21선 자리대에서 지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500원 이 자리대가 정고점 자리대죠. 이 자리대를 종가 기준으로 깨고 내려간다라면 이제 조금 조심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깨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를 정고점을 넘어간다? 그건 아직 진행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을 주고 나서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트론도 한번 볼게요. 파트론도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이격이 벌어진 부분들이 사실 좀 리스크인 부분들인데, 네. 이 자리대를 깨고 내려간다라면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실적이 좋아서 매수를 했는데 빠져버리게 되면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이 손절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막 시세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는데, 차라리 다른 쪽 섹터를 좀 보세요. 다른 쪽 섹터를 향후에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 나간다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뭐 옵트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옵트론텍은 필터 만드는 회사죠. 필터 만드는 회사인데 정고점 자리대 매물 수화를 했고요. 이렇게 해놓고 난 이에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번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코렌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렌즈 만드는 기업이죠. 네. 쌍봉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서 박스권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인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자리대를 넘어섰을 때 보느냐, 아니면 눌렸을 때의 61선 손절 짧게 잡고 보느냐, 요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라면 전자보다는 후자 쪽 손절을 짧게 잡고 요 자리대에서 접근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또 하나 히든 종목, 히든 가자 종목으로 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캠시스도 지금 3%대 빠지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아니라서 지금 이렇게 지지를 했다가 빠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21선 기준으로 해서 지지가 되는 듯 했으나 빠졌단 말이죠. 그럼 결국 이 자리대부터는 매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2200원대 61선 부근대까지 밀리면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저는 좋다고 봅니다. 결론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는 얘기겠죠. 차라리 이렇게 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큰 시세를 먹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좀 의견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폰 부품주에다가 가자 종목의 캠시스 가격 전략까지 한번 총체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IT와 나왔으니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LG전자하고 SK텔레콤이 5G 기반 자율주행 로봇을 공동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사실 어제부터 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로봇 관련주 어제도 움직였지만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앞으로도 전망 어디까지 봐도 될지. 그렇죠. 일단은 정부 정책하고 함께 물리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연초에도 일단 정부 정책 같은 것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 차례 주가에 있어서 시세의 흐름들이 나왔었고 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터뜨렸죠. 스마트 공장, 인공지능 스마트 공장을 연내 몇 개를 만들겠다. 네, 뭐 이런 했었어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좀 나왔단 말이죠. 거기다 뭐 자율주행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결론은 이거예요. 구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장기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뭐 미래컴퍼니라든가 삼익THK, 큐렉소, 로보스타, 로보티즈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로보로보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향후에 대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인지에 있어서의 옥석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했을 때에 필요한 뭐 로봇 관련주, 로봇 청소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 있는 반면에 산업적인 부분들, 뭐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장 자동화를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게 되면 삼익THK 같은 기업을 한번 볼게요. 삼익THK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2018년도에 고점을 형성해주고 계속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한 차례 상승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왔어요. 이 나왔던 부분들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센서스에 하향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빠졌거든요. 근데 이 삼익THK 같은 경우는 증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증설을 할까? 그걸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유는 단순하죠. 공장에 증설하는 부분들은 장사가 좀 잘 되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럼 공장 증설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만큼 올랐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다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보고 있으니까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실적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는 뭐 2017년도 대비해서 역성장을 해 나갔어요. 근데 연간 기준으로 봐도 아직 컨센은 나와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공장에 대한 증설이 좀 마무리가 되고 공장 자동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재차 부각이 될 수도 있다. 재무구조도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긴 관점으로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뭐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로보가 있을 거예요. 네. 얘가 대장이죠. 차트에 있을 때는 한번 차트 만들면서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몇몇 종목 하면서.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어요. 이 자리 때 넘어가면 이 폭만큼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목표치가 찼죠? 어제 목표치가 찼으니까 목표치가 차면 때려 죽여도 쉬었다 간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을 거예요. 이 자리 때 넘어갔을 때 보거나 아니면 조정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따라 들어갈 자리 때는 아니다라는 거. 만약에 기준을 보게 된다라면 단기 급등이 나왔던 게 5일선을 타고 갔었잖아요. 그러면 5일선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조정을 아예 깊숙이 받을 때를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이 전고점 자리 때를 넘어갔을 때 본다거나 지금 자리 때는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막 여기서 얼마 사겠다 뭐 하겠다 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차라리 조금 눌러줬을 때
그때 보는 전략을 저는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 관련까지 좀 IT 많이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을 앞서서 가자 종목 볼 시간이죠. 일단 가자 종목 본 후에는요, 여러분들 상담 시간 이어집니다. 문자와 전화 상담 지금부터 바로바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차례차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자 종목 보기 전에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가야겠죠? 네. 하나, 둘, 셋, 가자! 자, 가자 종목 보고 오시죠. 자, 정재훈 멘토님의 가자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종목 텔레칩스죠.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에 들어오고 있다. 조정 시에 접근하라. 원익 IPS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확실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주목하라라며 원익 IPS도 가자 종목에 올려주셨고요. ICD 눌림목이 완성됐다. 이제는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삼천당 제약이죠. 성장하는 제약주에 이제는 접근해야 할 때라며 제약주도 이 가자 종목에 넣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HB테크놀로지입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수혜를 노리자 그 다음에 캠시스죠. 저희가 아까도 가격 전략 얘기해 드렸었는데 캠시스 여전히 매수세에 들어올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은 서원인텍, 5G 설비 투자 수혜가 기대되는 조정세가 마무리됐다. 그리고 예스티, 조정 국면 이후 상승 움직임에 주목하라라며 예스티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히든 종목 딱 한 가지 있죠.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인해 기대주로 꼽히는 이 종목은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종목 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익 IPS가 2.16%, HB테크놀로지도 2.16%, 그리고 히든 종목이 사실은 제일 많이 올랐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익 IPS부터 볼까요? 굉장히 처음부터 계속해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잖아요. 원익 IPS. 여전히 뭐 열려있죠. 원익 IPS는 향후를 대비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아마 그건 있을 거예요. 트레이더와 네. 투자자를 놓고 봤을 때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봤을 땐 겁나게 재미없는 종목이에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겁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천천히 가는. 천천히 가지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있고 네. 내년도에 있어서 사상 최고 실적을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일단 합병을 통한 이 시너지가 좀 충분히 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원익 IPS와 원익 테라세미콘이 합병을 하면서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원익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있어서 영업력이 좀 상당히 강해요. 그죠. 강한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 있어서 영업력이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테라세미콘에서 원익 테라세미콘으로 사명 변경을 했던 게 테라세미콘도 원익의 계열사다 이런 부분들을 중국에 알리고자 원익자를 붙였던 거였었어요. 근데 합병을 하게 된다라면 합병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가 있고 영업력 또한 마찬가지로 시너지를 좀 충분히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쪽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시너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리고 삼성 쪽에서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 리포트를 보게 되면 내년도에 투자를 좀 다시 재개할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요. 반도체 당연히 할 거고요. 디스플레이 무조건 할 거고요. 비메모리 쪽도 무조건 할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실적이 나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아니죠. 합병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보게 된다면 충분히 프리미엄을 부과받아도 된다. 그럼 대체적으로 보면 장비사들 중에 시총이 가장 높은 게 SFA거든요. 저는 SFA를 넘어서는 뭐 그런 회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2.30%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HB테크놀로지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인데 삼성 쪽으로 조금 많이 매출 비중이 크잖아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26일에 2019 인베스트 포럼을 개최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좀 투자 관련한 이야기가 더 나온다면은 더 오를 수 있겠죠? 사실 이게 그 삼성 쪽도 아마 불안불안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삼성전자가 투자자 포럼을 좀 개최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는 건 5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전략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반도체 쪽도 물론 얘기를 할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투자자 포럼을 개최한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이렇게 사업하고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할 거야. 뭐 어떤 강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겠죠. 물론 그 자리에 대해서 조금 그 기대하는 부분들은 우리 이만큼 투자할 거야. 뭐 이런 얘기 그냥 딱 코멘트 한번 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디스플레이 최근 들어서 OLED 쪽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미룰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중국 쪽에 있어서 이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면적에 있어서도 빨리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조만간 투자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발표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증권사 쪽이라든가 아니면 그 경제신문 쪽에서 산업별로 이렇게 투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얼마를 투자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뭐 예상치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아마 스타트를 끄는 거는 LCD 라인에 있어서 전환 투자로 시작을 될 것이고 또 보게 된다면 점진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늘려나가지 않을까. 근데 제가 한 가지 그 부분들은 이재용 부회장에 있어서의 이 약속을 하거나 이 언급 멘트를 했을 때의 그 부분들은 상당히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느꼈던 부분들이 작년에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에 몇 조를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올 연초에. 네. 그리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그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도 다시 이제 사장단 회의를 만들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지연 없이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독려를 좀 해줬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그때 당시에 투자를 하고 했던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다만 시기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디스플레이 쪽은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투자에 대한 부분들, 뭐 사실 뭐 발주 얘기도 뭐 슬슬 기사거리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핵심주들을 좀 다봐야 되는데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 쪽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정배열 초입이에요. 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역배열 권역이 아닌 정배열 초입에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은 그런 기업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투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EST 바로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ST는 이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관련 폴더블까지도 삼성전자의 투자의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꼽히는 종목이에요. 역시나 오늘 빨간불 잘 켜내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가도 될 때인가요? EST가 네. 전날 좀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전날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네. 아쉬운 부분들이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요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섰는데 매물수하다가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에 있어서 매물이 좀 생각보다 두텁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61선에 있어서의 지지력을 확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지금 자리대까지 뭐 매수 포인트로 봐도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작년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여전히 뭐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월요일에 히든 종목이었죠. 근데 계속 좀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아서 아직 공개를 오픈 채팅방에서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은 공개가 가능할까요? 근데 오늘도 빨간불이라서. 오늘은 사실 이게 어제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제 말씀을 좀 못 드렸어요.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네. 근데 오늘 상황 봐서 이제 전략이나 이런 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히든 종목은 오늘 구체적인 전략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주식 잔소리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관련한 전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일한 제약 바이오 주죠. 삼천당 제약까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삼천당 제약은 네. 제가 좀 전에 뭐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냥 매수. 그냥 매수. 예, 간단하게. 분할 매수.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삼천당 제약과 아까 또 이야기했던 캠시스까지 그냥 매수 현재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가자 종목 리뷰해 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신 상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연결이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네, 알서포트고요. 네.
매수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4,580원에 20%요. 네, 잠시만요. 4,580원에 20%. 네네. 그러게요. 어느 정도 갖고 계신 거죠, 지금? 산지는, 이틀 됐고요. 네. 제가 이거, 그때 시간이 있어가지고, 네. 방송 보다가 단타로 한 200원 정도 먹고 나오려고 딱 들어갔는데, 네. 이거, 아이고, 타이밍이 안 좋았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네. 지금 빠져버리니까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지 그거 여쭤보려고요. 네, 멘토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단타로 들어가셨어요. 습니다. 네, 단타로 들어가셨어요. 네. 좋은 종목인 건 아는데 매수가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그래서 단타로 짧게 보고 들어갔다가 네. 예, 그때 매도를 못했습니다. 손절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채팅창에 보니까 3,900원이 그 손절 라인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아침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한 3,900원대는 지지해 주던데 지금 조금 떨어져 버려가지고 이거를 들고 좀 가야 될지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라도 손절을 하는 게 나을지 여쭤보려고요.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 빨간색 선이 21선이에요, 요 선이. 네네네. 요 선이 21선인데 요 선을 깨고 내려가면 종가상 네. 1차 시세가 끝난 거예요. 근데 네네. 최근에 형성된 6월 18일경의 저점, 그리고 오늘의 저점이 3,750원이거든요. 네네. 3,750원을 깨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3,750원요? 네, 3,750원을 깨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네. 오늘 다행히 21선 회복을 해주고 있고,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네. 하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얼마만큼 되돌림이 나오나요? 많지는 않겠죠. 절반의 되돌림이 나와요, 어머니. 그래요? 네, 절반. 그럼 그 절반의 되돌림이 4,200원이에요. 네네. 4,200원이 나오게 되면 그 자리 때는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 그럼. 4,200원 정도 되면 비중을 조금 줄이셔야 되겠죠. 네네. 그죠? 네네. 일단 4,200원 정도가 오면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네. 그리고 나머지만 매수가 정도 때까지 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매수가를 넘어갈지 아니면 넘어가지 못하고 더 빠질지 그거는 몰라요, 주가는. 그죠? 네네. 근데 반등은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4,200원 정도 부근 오게 되면 조금 비중을 줄이시고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낫고, 아니면 가격 조정이나 이격 조정이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돌려 세우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당장 손절은 안 해도 되겠네요. 네, 3,750원 깨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그 카톡방에는 자주 못 들어가지만 한 번씩 보고는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바로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시죠? 그 SK 하이닉스요, 20%요. 20% 매수가는요? 6만 5,900원 맞으신가요? 예, 6만, 예. 네, 65,900원에 20% 네, SK 하이닉스 65,900원, 보유 네. 중이십니다. 일단 지금 수익권이시네요. 축하드려요. 예. 네. 언제 좀 팔아야 돼, 매도해야 될지 좀 알고 싶어서요. 맞아요. 그래도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내고 싶으셔서 아마 이렇게 늘 언제 매도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단기로 보셨어요? 예, 조금 단기로 봤어요. 그러면 71,000원대 오면은 매도하세요, 어머니. 예. 71,000원대 중반 정도 오게 되면,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번 주 금요일 날 G20 정상회의를 해요, 어머니. 28일 날이요? 이번 네네. 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날 한국 시장에 이렇게 반영이 막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내심 투자자분들과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네. 무역 협상을 계속 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네. 긍정적인 소식을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아마 한국 시장도 거기에 따른 화답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근데 일단 어머니가 20%를 갖고 계시니까 네. 일단은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그 자리대가 한 7만 한 2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 7만 2천 원에서 7만 2,500원 정도? 네. 그러니까 7만 2천 원에서 7만 2,500원 요 사이에 네. 절반을 챙기세요. 아, 절반을 그 매도하라 소리죠. 그러니까 20% 네. 갖고 계시니까 예. 절반을 챙기는 거예요. 매도하고. 그 자리대에. 왜냐면 어머니가 네. 단기로 보셨다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더 가지고 가서 한 7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까지 보세요. 아, 이게 7만 한 2천 원에서 안전하게 매도 10% 하고, 그렇지. 그 7만 한 5천 원 정도에서 10% 맞아 매도하고 이러라 그렇죠. 소리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그까지는 그럼 가지고 있어도 괜찮으네, 그죠? 네, 혹시 괜찮습니다. 뚝뚝 떨어질까봐 신경이 써가지고. 아, 어머니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식하시면요. 피부에도 안 좋아요, 어머니. 예,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그냥 걸어가지고 단기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로 하시게 되면 네. 큰 돈을 못 버세요, 어머니. 단기로 하면은요? 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오늘 올라가면 오늘 어머니 기분 좋으시죠? 예. 올라가니까. 근데 만약에 내일 빠져요. 그럼 기분 안 좋잖아요. 예. 그 하루하루에 연연해 하면서 주식하시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어머니.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종목. 오면 예 팔고 7만 원, 한 7만 1천 원 이렇게 와도 팔아도 되지, 그죠? 네,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성공투자 기원 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40번님이 호텔 신라 10만 원 10%로 갖고 계시다고 해주셨어요. 언제 들어가셨을지 조금 궁금해지는데 문자여서 일단 확인은 할 수 없거든요. 일단 현재는 10만 원 얼마 전에 10만 원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현재는 내려온 상황이에요. 예, 지금 호텔 신라가 요거는 참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9만 원이 깨져버리게 되면 만약에 요 9만 원이 깨지게 되면 많이 빠질 거예요. 이거 7만 원대까지 후반 8만 원? 그 자리 때까지 다시 빠질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 9만 원 이 전저점 이탈하게 되면 필히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매수가 이 위로는 올라갈 거예요. 한 10만 7천 원에서 11만 원 정도? 요 자리 때는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조금 더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요 9만 원 깨지면 필히 리스크 관리 하자라는 의견까지 같이 드리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리스트 관리 잘 기억하셨다가 잘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1751번님이 동방 2,286원에 15%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자, 동방 일단은 현재 오늘도 좀 하락세 보이고 있고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요. 어떻게 좀 가능성이 열려 있나요? 일단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동방이 무슨 회사냐 이거 좀 살펴보니까 물류 쪽의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네요, 보니까. 일단 뭐 재무 구조가 그렇게 썩 탁월하게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기업이고 좀 싸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 부분들하고 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차트적인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는 한 차례 상승이 되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의 이 시점에 있어서의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기관에서 매수를 해줬거든요. 기관 쪽에서. 그리고 난 이후에 소강 상태를 보였어요. 근데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 매수를 해줬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줘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직 기관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2280원대에 매수를 하셨었는데 1900원 요 자리대만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점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조금 가지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대응에 정말 성공 투자 기원 드립니다. 자, 다음은 또 문자입니다. 999 한번님이 제주항공 46,000원에 비중이 좀 있으세요. 40%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제주항공이 5월 초에 한번 좀 내려온 이후에는 좀처럼 그 가격대까지 올라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을 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는 있을까요? 제 예상인데 이거 아마 4월 네. 15일 날, 14일 날 이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네. 아마 맞을 거예요. 간다, 찌라시 막 나오고 뭐하고 했었으니까.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겁이 없다라고 좀 판단이 드는 게 확 올랐다가 확 빠져버리게 되면 대응을 먼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네. 손실을 본 것 때문에 매도를 못 하세요. 그러면 오르겠지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손실나고 못 팔어 이런 배짱 그런 부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31,000원짜리대가 저점인데 요 자리대 깨면 아마 3만원 깨고 내려가겠죠. 그리고 보면 요렇게 빠졌다가 반등 났다가 요렇게 빠졌어요. 근데 이게 세 마디째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은 버티셔야 돼요. 지금은 버텨야 되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34,000원대, 5,000원대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고민을 해보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비중이 40%라 이거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뭐 이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비중이 너무 많아요. 추가 매수도 저는 반대하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35,000원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그 전화나 문자로 좀 해주세요. 그럼 조금 더 이어서 제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시 35,000원이 되면 다시 한번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이런 종목별 장세에서는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늘 고민이 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당황도 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러고 계시거든요. 자, 이런 점 관련해서 강연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강연회를 합니다. 한 2년 만에 내려가나요? 대구? 영남일보 빌딩 소강당에서 진행을 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좀 진행을 합니다. 주제는 썸머랠리는 온다, 성장주에 베팅하라, 뭐 이런 주제로 좀 하는데요. 6월 달부터 주제는 똑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다 다르게 좀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봐야 될 섹터들은 한 섹터만 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 강연에 또한 마찬가지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이번엔 좀 차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매수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원칙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도 하나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의는 02-3153-2664번으로 전화를 해서 아마 예약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약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입장이 안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약을 꼭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는 만큼 그 자리가 다 채워지면 또 입장을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크게 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필히 참석에 대한 요청을 하시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대구에서 강연회 열립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해서 너무 멀어서 못 오셨던 분들 대구로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3153-2664번으로 문의 주신 후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외에 서울에 계신 분들은 또 아쉬우실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준비했죠. 오픈 채팅방 늘 열려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 장에 대한 이슈부터 아까 공개하지 않은 히든 종목에 관한 이야기까지 모두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식 잔소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구호 한번 외쳐야죠. 네.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